안녕하세요. 개부자 시골남입니다. 오늘은 시골에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냥 구하는 거 말고 그냥 돈 있으면 구하기 쉽잖아요. 큰 돈 들이지 않고 집을 구하는 방법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집을 구하려면 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자기가 원하는 지역을 돌아다녀야 되고 방법이 없어요. 아니면 인터넷을 찾아야 되는데 인터넷에도 한계가 있죠. 자기가 원하는 데만 찾으면 아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저부터도 그런데 도시에 살다가 시골을 그냥 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도시에서만 태어날 때부터 도시에 살다가 시골에 간다는 게 아무런 정보도 없고 막막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 지금 시골집을 찾게 됐거든요. 지금 알아보시는 분들은 그 수고를 더시려면, 수고뿐만 아니라 비용을 절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발로 뛰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좋아요. 제가 일단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면, 이런 시골 동네 한 20가구나 뭐 10몇 가구 있고 이런 시골 동네에 리단이죠. 리단위의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면 이장님들이 있어요. 이장님들에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동네에 지나가다가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면 뭐 이장님을 소개시켜 주거나 뭐 아니면 빈집이 있으면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 집들을 구하시면 돼요. 아니면 매물이 나온 땅이나 집도 알려주시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일단 돌아다니면서 동네를 파악하고 그 집에 빈집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런 거를 몇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세를 파악하세요. 왜냐면 저희 집 같은 경우 제가 1,300만원 주고 샀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엄청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시세보다 2배 이상 비싸게 주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이 집이 원래 1,000만원도 안 되는 집이었어요. 600만원이면 살 수 있는 집이었는데 제가 1,300 주고 산 거죠. 700만원이나 비싸게 주고 샀습니다. 그때 계약서 쓸 때 좀 황당했는데, 어쨌든 이게 무슨 집이냐면 제가 여기 지상권 주택이에요. 제가 어떤 집을 알아봤냐면 지상권 주택을 알아봤어요. 왜냐면 너무 저렴하게, 물론 땅은 제게 아니에요. 이 땅은 제가 1년에 도지료를 6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한 200평 정도 되는데 150평에서 한 200평 정도 돼요. 네, 그래서 뒤에 텃밭도 있고 여기 마당도 있고 안에 집 있고 또 창고들이 여러 개 있어요. 크진 않지만. 네. 근데 이런 집을 도지료 60만원 1년에 60만원만 주고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뭐 평생 써도 부담이 안 되고, 이게 집 땅값이 그렇다고 막 오르지도 않아요. 뭐 한번 올려서 60만원이 된 거긴 한데 원래 처음에 60만원이었어요. 50만원이었어요. 처음에 50만원이었는데 조금 올려서 60만원이 됐죠. 굳이 자기는 내 땅과 내 집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시골에 살고 싶고 좀 저렴하게 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지상권 주택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인터넷으로 찾으면 지상권 주택들이 가격이 진짜 비싸게 나와요. 제가 그렇게 당했다? 당한 거면 당한 거죠. 왜냐면 마을 주민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집 가격이 오르는 거. 왜냐면 제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 제가 알게 된 이유가 황당한 게, 여기 이사 오자마자 여기 바로 옆집에 이 집보다 더 크고 좀 더 좋은 집이 있어요. 바로 옆집에. 근데 그 집이 500만원에 나온 거예요. 이사 오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이장님이 저희한테 혹시 이사 왔냐고 하면서 방문하셨는데, 옆집도 사지 않겠냐고, 지금 옆집 할아버지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 근데 사고 싶으면 자기가 연결해 줄 테니까 500만원에 사라. 그때 샀어야 돼요. 그때는 제가 직장인이었고 여기서 이 시골에서 판교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충분히 돈도 있었거든요. 그냥 샀어야 되는데 그냥 이 생각만 했어요. 뭐 이 집을 이렇게 비싸게 샀지?
여기 1300 주고 사가지고 리모델링 한다고 또 몇백만 원 쓰고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옆집을 저기 사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못했죠. 그때만 해도 저부터도 뭐 시골 생활 그때 2년 차지 이제 딱 1년 다른 데서 보내고 여기로 이사 왔으니까 2년 차고 잘 모르니까 그냥 안 산다고 했어요. 근데 샀어야 됩니다. 근데 옆에 지금 누가 지금 좀 나이 드신 중년 부부가 사가지고 주말에 한 번씩 오면서 겨울에는 거의 안 오시고 여름에만 주말에 한 번씩 오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지붕도 싹 고치고 뭐 내부까지는 제가 못 봤는데 다 고치면서 사시더라고요. 바로 옆집이거든요. 그리고 저 밑에 여기 밑에 집은 다육이 식물을 키우시는 분인데 1600만 원인가? 저희 집보다 더 비싸게 주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 사람들이 이제 시골에 집이 너무 싼 걸 알고 그거를 자기가 500만 원이든 600만 원의 지상권 주택을 사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뭐 이렇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시골 사람들이 도시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오면은 이 동네 시세를 다 망쳐놓거든. 도시 사람들이. 왜냐면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지금 500이나 600이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부터도 이걸 제가 나갈 때 500이랑 600에 팔고 싶을까요? 1300에 샀는데 그 수리까지 조금 했는데 저부터도 팔기 싫겠죠. 그리고 근데 저는 이미 땅 주인이랑 얘기를 했어요. 땅 주인이 지상권 주택이 있으면 별로 안 좋잖아요. 이 땅을 활용도 못하고 땅 주인 입장에서는 1년에 60만 원 받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용돈이나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인이 이 집을 사고 싶어요. 그러면은 주인은 이 집을 헐어버리고 이 땅을 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집을 활용해서 그냥 통째로 땅도 팔아먹을 수 있고 제가 여기 있는 이상 땅 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누가 사겠어요? 이 60만 원 받으려고 이 땅을 누가 사겠어? 왜냐면 한국 법상 지상권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이 집이 완전 무너져서 없어지지 않는 이상 자연재해로 그 쫓아낼 수가 없거든요. 저도 지금 벌써 이 집에 6년 넘게 살고 있죠. 지금 7년 차예요. 이 집을 사는 게. 제가 한 7년 차. 7년 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눈을 뜨는 거예요. 시골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동네 집들이 다 500만 원이구나 시세가 1000만 원 넘는 게 비정상이구나를 느꼈어요. 저번에 여기 말고 이 옆에 마을에서 또 집이 하나 나왔었는데 그때도 600인가 700? 그 정도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다 지상권 주택들은 그렇게 싸요. 물론 당연히 일반 주택들은 땅을 사야 되니까 땅값이 이런 시골이라고 해도 여기도 나름 경기도라 30만 원 정도는 하거든요. 평당.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시골 생활을 한번 해보고 싶으신 분들 이런 시골집 옛날 시골집에서 이런 전원주택 말고 그냥 이런 시골집에서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상권 주택을 한번 사보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리모델링 안 된 집이 더 좋아요. 리모델링 막 다 해놓은 집은 지상권 주택이라고 해도 몇 천만 원씩 받거든요. 물론 그런 집 살면 아무래도 좀 더 깔끔하고 좋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시골집에 살면서 자기가 직접 개조를 하거나 자기가 직접 필요한 부분은 수리하면서 사는 것도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골 생활이 다들 심심하다고 착각하시는데 시골 살면 진짜 할 일이 많습니다. 더 많아요 도시보다. 도시 집에 살면 뭐 방 청소밖에 할 게 없잖아요. 특별히. 근데 여기는 마당도 풀도 뽑아줘야 되고 가끔씩. 지금도 풀 엄청 자랐죠. 비 오고 나서 풀 엄청 자라요. 그래서 한 번씩 저는 예초기로 돌려줍니다. 지금은 아직 돌릴 때가 안 됐고. 두 번째로 집 구하는 방법. 또 운이 좋아야 되는데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농지은행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시골에서 임대로 나오는 땅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뭐 매매도 나오긴 하는데 그 임대로 나온 땅들을 보다 보면
뭐 거의 드물긴 한데 어쩌다가 집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골집이겠죠. 뭐 농가주택. 그러면은 그 땅을 빌릴 때 집도 같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비슷해요. 도지료 얼마 내고 땅을 쓰면서 거기는 집도 쓰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농지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하시는 분 봤거든요. 이 동네에서. 농지은행으로 땅 빌리신 분이 있는데 한 5년씩 계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5년이든 뭐 10년이든 계약해 가지고 5년 단위로 계약해서 쓸 수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계약하면 뭐 예를 들어 10년 계약하면 그냥 10년 동안 내 집처럼 쓰면 되잖아요. 내 땅처럼 쓰고.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공가랑이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이 공가랑 사이트는 빈집을 이렇게 등록하고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물론 이제 등록된 집들만 볼 수 있긴 한데 네, 이것도 7월에는 이제 서비스가 다른 데로 옮겨서 클로즈 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뭐 시골의 빈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경기도나 이런 데는 없고 완전 시골 있잖아요. 전라도 아니면 경상도 쪽 완전 시골 그런 데 위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자기는 완전 지방으로 내려와서 살아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공가랑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도 방법이죠. 일단 오늘은 지상권 주택을 통해서 싸게 집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단 시골 생활을 하려면 시골에 집을 구해야 되잖아요. 이게 첫 번째잖아요. 집 없이 어떻게 시골 생활해. 근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뭐 농막을 짓거나 뭐 집을 사고 집을 짓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지만 그냥 시골 생활 한다는 것 자체가 뭐 크게 욕심이 없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처럼. 그러면 네, 굳이 막 화려한 집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이렇게 마당이 있고 좀 집은 좁지만 집은 대신 집이 좁은 대신 여기 이런 것처럼 또 별채가 있어요. 사랑채 같은 게. 저런 거 좀 수리해 가지고 저도 지금 여기 하고 있는데 수리해 가지고 쓰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좀 더 방을 넓게 쓸 수 있어요. 방이 여러 개 있으니까. 좁긴 하지만 여러 개 있어요. 여기도 집이 있고 옆에 또 방이 있어요. 조그마한 방이 있어 가지고 제가 컴퓨터실로 쓰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제 고치면 이쪽을 컴퓨터실로 쓸까 뭐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이 하나, 둘, 세 개, 방이 세 개 벌써. 큰 방. 여기는 이제 주방이 있고 큰 방이 있는 데가 있고 이제 메인 집이죠. 그다음 옆에 조그만 방, 컴퓨터 방. 이 집 사랑채까지 고치면 또 방이고. 그리고 여기 창고들이 있는데 솔직히 맘만 먹으면은 그냥 고쳐서 방으로 써도 되겠죠. 근데 이제 돈이 들어가고 굳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창고로 쓰는 거죠. 왜냐면 창고도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거는 그냥 저렴하게 지상권 주택을 한번 구해서 살아봐라. 그리고 진짜 마음에 들면 와서 살면서 다른 방법을 더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 살아봐야 돼요. 살아봐야 저처럼 경험을 하고 그 정보도 얻고 그러면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살아보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런 정보 뭐 말로 어디서 듣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물론 어떻게 발품을 팔아라 뭐 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경험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인터넷에 제가 요즘은 그나마 유튜브 많이 발전해가지고 유튜브로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제가 여기 찾을 때만 해도 7년 전에 여기를 찾은 건데 그때 유튜브랑 지금 유튜브 많이 틀리죠. 정보가 많이는 없었죠. 그 당시에는. 지상권 주택에 대한 이미지도 웹 검색을 통해서 제 정보를 찾긴 했지만 여기 저한테 좀 비싸게 팔아먹으신 분이 저한테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서 저도 납득을 하고 지상권 주택을 사긴 했죠. 네. 안 그랬으면 누군가 얘기를 해줬으니까 저도 안심을 한 거죠. 물론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알아봤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지상권 주택 뭐 위험하고 이런 거 없어요. 뭐 집을 뭐 때려 부시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인이 사람이 살고 있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몰래 와서 다 때려 부시고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도 다 뭐 CCTV에 쉽게 잡힐 수가 있으니까 그 바보가 아닌 이상 동네 마을 사람들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거는 엄연한 재물 파손 행위이기 때문에 이 집의 소유권은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도 함부로 하질 못해요. 서로 상호간에 좋은 땅 주인 만나서 그냥 돈 서로 잘 주고 받고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어야죠. 얼굴 붉히면 주인이 엄청 딴지 걸고 막 이런 얘기 들어보니까 쫓겨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너무 방해하니까 사는 거를. 근데 여기 땅 주인은 여기 안 살아요. 도시에 살아가지고 제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저 뒤에 집이 주인집이었거든요. 여기 할머니가 사셨는데 지금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때 할머니 잠깐 뵀죠. 그냥 몇 개월 뵙고 바로 아프셔서 그런지 뭐 아들들 집으로 가시더라고. 그리고 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나서. 아유, 우리 애들. 알렉스 잘 자고 있나? 알렉스 지금 애들이 지금 날씨가 좋으니까 다 퍼졌어요. 저기 봐, 여기 막스, 여기 해피, 제 바로 뒤엔 또 하림이라고 누워 자고 있습니다. 개팔자가 상팔자라니까요. 자고 싶으면 자고 하루 종일 자요 그냥. 애들 원래 뛰어놀아야 되잖아요. 마당이 있으니까 그나마 애들 자기네들이 돌아다니고 싶으면 막 이렇게 또 뛰어놀기도 하고 하는데, 마당 없었으면 진짜 대형견 키우기 쉽지가 않더라고. 계속 산책 시켜줘야 되고. 근데 여기 있으면 애들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당 뛰어놀고, 지네가 뛰고 싶으면 뛰어놀고, 오줌 싸고 똥 싸고 제가 다 치우고 그렇습니다.